everyone, and welcome to another episode of our Korean podcast. I'm here with my boyfriend SB and myself, Mehtap. Today we're going to give you guys some advice. I asked you guys to send in questions that you want to get advice on from us, and you guys sent in so much. We got questions about long distance, job anxiety, Korean learning, so let's tackle this. 첫 번째 질문 바로 읽어드릴까요? 좋아요. I don't know if I should move to Korea for my 4-year long-distance relationship. Do you have any advice on how I know if it's the right thing? 그냥 내 생각에 어떤 사람을 위해서만 다른 나라로 이사 가는 거는 좀 어려운 것 같아. 뭔가 이미 그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좋다고 생각해. 근데 만약에 진짜 뭔가 아예 한국에 대한 관심도 없는데 그러면은 좀 아닌 것 같아. 근데 이제 4년 동안 롱디 했다고 하잖아. 근데 그 4년은 얼마나 만난지도 좀 중요한 것 같고 왜냐면 이제 4년 동안 한 번도 만난 적 없으면 바로 이사 가는 것도 좀 그렇고 근데 만약에 우리가 했을 때처럼 중간중간 많이 만났고 그랬으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해? 두 사람의 관계를 정확히 잘 모르니까 확답을 할 순 없지만 내 생각에는 어쨌든 이 사람은 한국에 갈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상황이라고 생각해. 하나는 자기가 이 관계에 대한 확신이 있고 또 믿음이 있고 신뢰가 있어서 빨리 이 롱디가 너무 지치고 이 롱디에 대한 피로 빨리 끝내고 싶다는 생각으로 가고 싶은데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고민이 되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현실적인 여건은 괜찮아. 그런데 이 사람과의 어떤 관계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고민을 하냐. 두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 왜냐면 예를 들어 둘 다 아니야. 그러면 이미 두 분은 같이 살고 계셨겠지. 그치? 맞아. 그리고 반대로 둘 다 문제다? 그러면 내 생각에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고 빨리 끝내는 것도 맞아.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어쨌든 두 가지 상황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질문 주신 분이 관계에 대한 확신이 엄청 있어. 그리고 서로에 대한 확신이 엄청 좋은 사람이야. 근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고민이 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한 사람이 희생해 가면서 롱디를 끝내고 같이 살기 시작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도 생각해. 예를 들어 이 관계에서 희생한 쪽이 좀 다른 한쪽에 많이 의존하게 된다거나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관계에 대한 확신이 크면 현실적인 문제들을 무리하면서까지 오히려 빨리 롱디를 끝낼 필요가 없을 것 같아. 현실적인 문제에 좀 더 집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해. 왜냐면 어차피 서로에 대한 확신과 관계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오히려 반대로 관계에 대한 확신이 롱디 때문에 지금 힘들어진 상황이라면 그리고 현실적인 상황은 괜찮아. 뭐 한번 같이 살아볼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돼. 그러면 빨리 롱디를 끝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러면 같이 살아보면서 롱디 때문에 힘들었던 점들이 해결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맞아. 우리가 모르는 디테일들이 너무 많긴 해. 그래도 네가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아. 근데 내 생각에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 예를 들어 나 같은 경우에는 먼저 한국에서 할 일 찾고 그 다음에 그 회사로 한국에 오고 내가 하는 일이 있고 내가 보는 돈이 있고 내가 한국에 와서 만약에 혹시라도 뭔가 그런 헤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내가 큰일 나는 건 아니잖아. 그래도 내 일 있고 내 돈 있고 살 순 있잖아. 근데 만약에 그냥 일단 한국에 이사 와서 결혼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헤어지게 됐는데 난 아무것도 없어. 난 돈 없어, 일 없어. 그럼 큰일 나잖아. 그래서 내 생각에 특히 여자로서 여자는 일단 나를 챙겨야 돼. 응급 돈이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여자 입장에서. 그리고 남자한테 절대적인 의지는 나는 반대해. 왜냐면 무슨 일이 일어나면 내가 혼자서도 살아남을 수 있게. 맞아. 그래서 결론은 롱디를 막 무리하게 끝내기보다는 서로 진짜 이 문제에 대해서 미루지 말고 좀 얘기를 계속 해봐서 현실적인 문제들도 어디까지 서로가 배려할 수 있고 타협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롱디를 끝내는 그 시기를 좀 신중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 소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까? 좋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것도 좀 비슷하긴 해. 근데 중심이 달라. So I'm seeing someone and we are doing long distance at the moment. Do you have any advice? 일단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 롱디가 잘 되면 좋겠다는 그런 표현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 생각에 롱디가 잘 되면 좋겠으면 일단 롱디를 언젠가 끝내고 싶다는 그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내가 내 연인의 나라에 가든지 내 연인이 내 나라에 오든지 그 둘 중에 아니면 뭐 둘이서 아예 다른 나라에 가든지 근데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 비자 같은 것 때문에 근데 아무튼 지금 바로는 아니더라도 뭐 몇 년 후에라도 그렇게 할 거라는 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예를 들어 우리는 5년 뒤에 롱디를 끝낼 수 있다 그러면 더 필요한 거는 당연히 서로에 대한 신뢰, 서로에 대한 배려 그리고 소통도 잘 해야 되고 그냥 모든 연애에서 필요한 그런 것들을 더 필요한 것 같아 롱디가 맞아. 내 생각에도 결국에 롱디 문제뿐만 아니라 이 연인 간의 문제는 두 사람만의 문제고 그치? 두 사람만이 해결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그 두 사람의 관계의 상태가 어떤지를 더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선택지가 있고 그걸 선택했을 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건지 얘기를 깊이 해보고 서로 배려할 건 배려하고 타협할 건 타협해서 방향을 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응 맞아 우리도 그랬잖아 그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 우리는 커플 되고 나서 이미 그런 얘기 시작했었잖아 언제 같이 살 수 있을 건지 그때도 이미 대충의 계획을 세웠었고 그리고 소통력도 같이 키우고 서로 배려하는 방법도 서로한테 배우고 그렇게 해가면서 롱디를 성공적으로 한 것 같아 그래서 내 생각에 롱디의 중요한 문제는 그 문제를 서로 얘기해보는 걸 미루면 안 돼. 맞아 그냥 계속 그 얘기를 해보고 맞아 해결하려고 서로 노력을 하는 게 그게 유일한 롱디의 파회법입니다. 맞아. 근데 만약에 그 사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헤어져. 왜냐면 너무 힘들잖아 사실 롱디. 맞아. 그래서 진짜 그 사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이게 다 보람이 있는 거지. 그치. 오케이, 다음 질문. What should I do if my boyfriend of 9 months wants to prioritize his future and not ours suddenly? 내 생각에 이게 조금 어려워. 근데 커플이면 무조건 항상 우리의 미래여야 돼. 영어로 red flag이라고 하잖아. 예를 들어 내가 미래에 이렇게 할 거야 하고 항상 나 이렇게 말하면 좀 red flag인 것 같아. 우린 이제 커플인데 진지하게 만나는 건데 그럼 우리가 되는 거지. 예를 들어 난 10년 후에 미국에 이사 갈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좀 그렇잖아. 그러면 난 우리가 뭐 5년 후에 같이 미국에 이사 가면 좋겠어. 약간 좀 같이 계획을 세워야지. 근데 만약에 그런 것보다 예를 들어 내 연인의 커리어에 대한 선택이면 그런 거는 이해돼. 예를 들어 이 두 사람이 몇 살인지도 모르겠고 아직 대학생인지도 모르겠고 우리 관계를 예로 줄게. 우리가 만난 지 9개월밖에 안 됐을 때 내가 아직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잖아. 그럼 나는 그때 당연히 난 졸업부터 할 거야 라고 했었잖아. 그럼 그게 내가 내 미래를 생각하는 거지. 근데 그때 내가 아니 우리 미래인데 빨리 한국 좀 와 그랬으면 좀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뭔가 내가 나부터 챙겨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내 스스로부터 결정하는 건 맞다고 생각해. 근데 진짜 미래 그건 같이 계획해야지. 왜냐면 나도 난 졸업할 거야 그 다음에 난 이럴 거야 그 다음에 난 이럴 거야 그러진 않고 난 졸업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 이사 갈 계획이고 그때부터 우리가 같이 살 수 있고 그랬었잖아. 그래서 사실은 이 큰 계획 중에 일부는 내 계획이었지만 큰 계획은 우리의 계획이었잖아. 맞아. 나도 탑의 말이 맞는 것 같고 탑의 말대로 그런 자기한테 그건 꼭 필요한 계획들이잖아. 그런 건 당연히 자기 생각해야지 먼저 우선적으로 연인이라도. 근데 내 생각에 이 질문하신 분의 말을 들었을 때는 그런 뉘앙스는 아닌 것 같아. 좀 슬프지만 좀 슬픈 질문이야 내 생각에. 맞아. 좀 슬프지만 그 사람은 이 질문자분에 대한 마음이 크게 없는 것 같고 어떡해. 화나잖아. 엄청 짜증나잖아 솔직히. 이 사람 엄청 밉고 욕하고 싶고 그런데 좀 감정적으로 대하면 어차피 소용없을 것 같아. 그런다고 사람 마음을 바꿀 수도 없고 그래서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좀 편하게 그냥 후회 없이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해보는 거지. 그 사람이 원하는 미래가 그럼 뭔지 그리고 진짜 그 사람의 미래에는 나는 없는지 그리고 없으면 그냥 그러라고 해야지. 내가 원하는 미래는 이런 거였다라고도 후회 없이 다 얘기하고 안 맞으면 그냥 후회 없이 끝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아. 소통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이야기의 결론을 보고 그 결론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는 거지. 그치? 맞아. 연인이 됐고 같은 미래를 생각하기로 했으면 자기의 미래 중요한데 자기만의 미래는 안 돼. 그치? 맞아. 그리고 솔직히 누군가를 진지하게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내 미래를 생각하면 내 연인도 같이 보여.
보여. 맞지. 그러니까 얘기하고 결론 보고 필요하면 거의 없이 각자 미련 없이 끝. 미련 없이 각자 갈 길로 가자고. 그치? 맞습니다. 그러면 첫째 질문들은 연애, 롱디 이런 거였는데 이제 약간의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 넘어가 봅시다. 다음 질문은 Any advice to deal with the anxiety about the transition from being a student to working for the first time? 일단 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으로 취업하게 되는 이 과정은 모든 사람에게 좀 불안증을 주는 것 같아. 왜냐면 갑자기 인생이 진지해지는 거잖아. 갑자기 일해야 되고 갑자기 돈 벌어야 되고 갑자기 책임져야 되고 이렇게 한꺼번에 다 오고 내가 원하는 일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원하는 일자리 없을 수도 있고 약간 그런 불안한 마음은 진짜 누구든 공감하는 것 같아. 나도 그랬었어. 그리고 내가 졸업하고 나서 난 일단 스위스에서 회사에 좀 들어가고 싶었어. 근데 그게 바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나도 옷가게에서 일하고 뭐 여기저기 알바하고 그래서 이렇게 너무 스트레스랑 압박을 가지지 말고 차라리 내가 아직 이 정해진 일자리를 찾기 전에 이 기간을 즐기는 게 좋아. 왜냐면 취업을 하게 되면 진짜 휴가하고 싶을 때는 항상 허락받아야 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직 그런 빡빡한 일정이 없는 이 기간을 차라리 여유롭게 약간 즐기는 마음으로 하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 맞습니다. 불안함 참 어려운데 나는 불안함과 관련해서 진짜 좋아하는 말이 있거든. 우주에서 볼 때 우리들은 엄청 작은 먼지다 그런 말 있잖아. 그 말이 그냥 단순히 뭔가 1차적으로 일단 엄청 위로가 돼. 살면서 일 걱정 뭐 엄청 복잡하고 인간관계든 일이든 얼마나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소한 문제냐 라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일단 편안해지고 그래서 그 말 엄청 좋아하는데 또 그 말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 말이 멋있는 비유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방법이 된다고도 생각하는 게 내가 어떤 문제에 엄청 몰입해 있잖아. 그때 그거에 몰입해 있지 말고 나와서 멀리서 바라볼 때 그 문제 해결법이 보이거나 아니면은 꼭 해결법이 안 보여도 딱히 해결 안 돼도 괜찮은 문제겠네 싶은 문제들도 있단 말이지. 그래서 그 말이 불안할 때 도움이 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인 것 같아. 그리고 어떤 거든 지금까지도 다 해냈잖아. 그러니까 이 지금 내가 겪어가는 이 문제도 똑같이 이겨낼 거잖아. 시간이 계속 가니까. 맞아. 옛날에는 예를 들어 뭐 학교 시험이 너무 불안했다. 근데 그것도 지났어. 그냥 다 지나가잖아. 다 해결되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다 잘 될 겁니다. 파이팅. 화이팅. 다음 질문은 What to do if you don't have any future plans, like in terms of work? 내 생각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뭘 하고 싶은지 몰라. 특히 이 사람이 학생 아니면 대학생일 것 같은데 특히 그 시절에 내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일 것 같아. 뭐 약간의 방향성을 알고 있더라도 뭐 이런 사람들도 있지. 뭐 나는 무조건 의사 될 거야. 나 무조건 이거 될 거야.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진짜 많은 것 같고 너무 빨리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알아내야 된다 이렇게 내 스스로한테 스트레스 주지 말고 그냥 천천히 내가 하고 싶은 방향을 찾아가면 된다고 생각해. 예를 들어 회사를 시작했어. 근데 보니까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아무리 안전한 월급이 들어와도 이 일이 날 행복하게 만들질 않아. 그리고 내가 책임질 사람도 없어. 그러면 그만두고 내가 더 끌리는 방향이 있겠지. 그럼 한 걸음씩 더 끌리는 방향으로 가면서 점점 내가 원하는 그 미래로 가지 않을까 싶어서. 내 생각에도 자기 취향이 뭔지 먼저 알아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 생각에 만약에 그걸 찾는 거에 대한 어려움이면 뭐라도 해보는데 그때 내 생각에 좋은 마음가짐이 하나 있어. 그냥 지금 뭘 하든 간에 내가 엄청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아니면 이 세상은 안 굴러가. 내가 빠지면 이 세상은 안 돌아간다는 마인드로 그러면 진짜 할 게 많이 올 것 같아. 내가 이런 것까지 해줘야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야? 하면서 그러니까 이 불안함은 내가 뭘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그게 필요 없으면 어떡하지? 쓸데없는 일 해서 어떡하지? 그런 걱정 아닐까? 뭔가를 못 정할
당하는 걱정은. 근데 그 마음가짐으로 하면 어떻게든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예를 들어 내가 엄청 규모가 작은 시리즈 A 겨우 투자받은 스타트업에서 짧게 인턴을 했었잖아. 그때 나는 이 회사는 내가 없으면 안 돌아가 지금 생각하면 좀 부끄러운데 고작 인턴이지만 내가 없으면 이 회사는 안 돌아가. 그런 마음가짐으로 막 했거든. 그때 뭐 일적으로 배운 걸 지금 쓰냐? 안 써. 근데 그때 그런 마음가짐으로 일해서 대하기 어려운 사람을 대하는 법이라든가 일 외적인 거에서 그런 마음가짐이 아니었다면 경험해보지 못한 배움들이 있었다고 생각해.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걸 진짜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인 것처럼, 지금 뭔가 특별한 일을 안 하고 있다면 그냥 내가 이 지구에 제일 중요한 사람이야. 내가 없으면 이 지구가 안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막 하고 싶은 일들이 보이지 않을까? 오케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까? 네. 다음 질문은 How to improve at reciting Korean from my brain when speaking. My mind goes blank. 일단 엄청 많은 사람들이 다른 언어를 배울 때 그런 경우가 많잖아. 엄청 공부했는데 막상 그 언어를 말해야 할 때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야. 그냥 맞아. 뭐지? 단어도 생각 안 나고. 근데 이게 벽이라고 생각해.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진짜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 그건 바로 프레플리. 아니 잠깐. 너무 웃겨. 아니 방법은 진짜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 되도록 많이 말하기 해보는 거지. 왜냐면 인생에서 한 번도 이 언어로 입을 열고 말한 적은 없으면 당연히 말이 안 나와. 무조건. 근데 만약에 내가 매일 말을 하고 연습하면 언젠가는 이 벽이 없어져. 여기서 진짜 간단한 팁 하나 주자면, 예를 들어 매 밤마다 내 하루에 대한 얘기를 내 스스로한테 하는 거야. 진짜 뭐 아무런 단어도 검색 안 하고, 예를 들어 오늘은 학교에 갔어요. 그 다음에 밥 먹었어요. 간단하게. 근데 진짜 입을 열고 내 스스로한테 말을 해야 돼. 이거는 의지할 사람도 필요 없고 누가 날 고쳐줘야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일단 말해보고 말하는 거 자체가 편해지는 거지. 맞아. 언어 공부를 하는 것도 사실 말한다는 그 행동을 공부하는 거고 듣는다는 행동을 공부하는 거잖아. 근데 그 행동은 결국 그냥 계속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뇌과학적으로 피아노 치는 사람들은 피아노를 치면 뇌가 변한대. 그거에 맞춰서. 그러니까 행동은 반복할수록 뇌가 변하는 거지. 그걸 잘할 수 있을 수밖에 없도록 익숙해지게. 그래서 내 생각에 언어도 말하는 행동을 내가 학습한다고 하면은 훨씬 쉬워지지 않을까. 자전거를 타는데 머릿속으로 책상에 앉아서 자전거 이렇게 타고 이렇게 방향 잡고 아무 필요 없잖아. 그냥 타는 걸 반복해야 되잖아. 맞아.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니랑만 한국말로 대화하잖아.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이랑 대화할 때 갑자기 한국말이 안 나오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 갑자기 사소한 것들에 너무 집착하고 이게 이랬나? 이게 이랬나? 근데 니랑 대화할 때는 그런 실수들을 난 신경도 안 써.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한국말 튜터님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튜터를 찾게 됐잖아. 그래서 여러분, in English, very briefly, so what really helped me in building my speaking confidence is actually finding a Korean tutor and get some structured practice. I found my tutor on Preply, and Preply is a platform where you can find qualified language tutors who do Korean lessons specifically for your needs. So they focus exactly on what you want to improve. So whether that's speaking, listening, or maybe even test taking, they'll adjust the curriculum right to your needs. So if you've been struggling with Korean too, I really recommend checking out Preply. I'll leave a link in the description box, and with that link you can get a 50% discount on your first class on Preply, and you can check out if you like it or not. Thank you Preply for sponsoring this video. 진짜 자연스럽게 너무 자연스러워. 했지. 오케이,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네. I'm worried about native people's opinion on me when I go to Korea because I'm white. 이거 네가 의견을 말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당연히 한국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차별, 편견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분명히 있는데 이런 마음가짐이 본인을 더 스스로 힘들게 만들 것 같아. 뭐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이 생각하고 오면 차라리 마음 편하게, 당연히 그 차별하는 게 쓰레기짓이고 하는 놈들이 나쁜 놈들인데 그래도 본인이 힘들까봐, 왜냐면 너무 그렇게 생각하고 오면 괜히 아닌 것도 뭔가 신경 쓰이고 더 속상해하고 그럴 것 같아서 유한 마음가짐으로 오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 사실 좀 이 사람이 좀 그런 게 하고 go to Korea 까지 했으면 되는데 cause I'm white 솔직하게 말하면
아니야, 말하지 말자. 아니야. 한국에 오는 외국인들 중에 차별 제일 안 받는 사람들이 백인들이지. 솔직히. 그치, cause I'm white. 이건 좀 재수 없었습니다. 그냥 눈치 없는 거지. 본인이 힘든 부류에 속한다는 생각은 있잖아, 이것도 똑바로 말하는 게. 오케이. 다음 질문. Cultural differences are no joke. Have you had such moments where it did affect you guys? 우리는 문화 차이에 대해 얘기할 때 항상 성격 차이인지 문화 차이인지 항상 그런 얘기로 맞아. 돼버리잖아. 근데 사실은 내 생각에 문화도 성격에 약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해. 예를 들어 한국 문화 때문에 엄청 많은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다이렉트한 성격은 아닌 것 같아. 그냥 얼마나 다이렉트한 사람들 많은데. 그래? 이거지. 그러니까 성격 차이인지 문화 차이인지 이거 돼버리잖아. 근데 그냥 평균적인 스위스 사람이랑 평균적인 한국 사람 하면 한국 사람이 덜 다이렉트할 것 같아. 좀 뭔가 눈치 있게 뭔가 알려주려고 하잖아. 예를 들어 아니 싫어 안 하고 좀 힘들 것 같아 그거잖아. 근데 만약에 영어로 좀 힘들 것 같아 라고 하면 가능성이 있구나. 그럼 내가 조금 더 설득해볼게. 그렇게 돼버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저는 사실 막 사람들이 오버하는 정도의 문화 차이를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사실 난 그걸 별로 안 좋아해. 문화 차이 뭐 있을 수 있어. 근데 생각해보자고. 우리가 일단 이성 커플이라고 하면 다른 성별의 두 사람이 만나는 거잖아. 그 성별 간의 차이가 문화 차이보다 크면 컸지 절대 안 적다고 생각하거든. 기본적으로 우리는 상대방에 대한 차이를 배려하고 인정해 가면서 만나는 건데 문화 차이 해봤자 뭐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다고 생각하고 이성 커플이란 전제하에 다른 성별이 만나서 사귀는 관계면서 무슨 문화 차이를 오버해서 가도 되겠어. 그래서 나는 솔직하게 말하면 문화 차이 오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맞아. 사실 너무 문화 차이 때문에 힘들어하는 커플들이 다 그냥 헤어져. 그리고 그 안을 들여다보면 내 생각에 핑계야. 문화 차이가 왜냐면 아니라 예를 들어 완전 그냥 여성 혐오자인 남자인데 아니야 그게 이게 문화 그래. 차이야 이러는 거야. 그게 그냥 그 사람이 여성 혐오인 거고 뭐 그거 말고도 뭐 그냥 그 사람의 문제인 거고 문화 차이로 자기를 변호하거나 상대방을 변호하려고 그런 핑계를 대지 말라. 왜냐면 보통 문화 차이 때문에 큰 문제보다 좀 귀여운 문제들이 있지. 예를 들어 내가 한국에서 본 거는 술 마시는 자리에서 만약에 네가 지금 내 잔에 술 놓고 있어? 그럼 내가 이렇게 손으로 잔을 이러잖아. 그러니까 난 이걸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걸 봤어. 근데 그 다음에 내가 한번 SP랑 어머니랑 셋이서 차 먹으러 갔었잖아. 그리고 어머니가 나한테 차를 이렇게 부어주시는 거야. 그때 내가 이러는 거야. 근데 이거 술 받을 때만 하는 동작인 거야. 그럼 이거 사실 이게 문화 차이인 거지. 그치. 근데 이게 뭔가 힘든 거 아니잖아. 그냥 그렇지. 웃기고 재밌는. 말 그대로 농담. 그러니까 이건 말을 바꿔야 돼. Culture difference is joke. 그냥 재밌게 받아들이면 돼 문화 차이는. 이런 차이가 있네? 재밌네? 끝. 가치관을 문화 차이라고 받아들이는 건 아닌 것 같아. 맞아. How did you figure out each other's communication styles at the beginning?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는지 정확하진 않지만 뭐 그런 걸 말하는 것 같아. 어떤 사람은 되게 솔직하게 말로 해주는 걸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있을 거고 누군가는 또 말보다는 툭툭 행동으로 표현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배려가 필요한 일인 것 같아. 그러니까 서로가 배려해주는 거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이런 말들을 필요한 사람이니까 해줄 수 있는 거고 또 반대로 이 사람은 이런 게 진짜 불편할 수도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는 배려해줘야지 라고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 그런 소통 방식은 서로가 얘기를 해보면서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 나는 이런 게 중요한 사람이야.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 가면서 둘 다 좋을 수 있는 지점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SP는 어떤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라고 생각해? 만약에 뭔가 내가 너무 별로인 걸 했어. 그리고 네가 뭔가 그것 때문에 좀 서운해. 아니면 화났든지. 그러면 그걸 나한테 어떻게 전달하는 스타일이야? 나는 사실 이게 좀 별로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태도에서 먼저 드러나는 것 같아. 혼자 삐져있다거나 살짝 그게 있는 것 같아. 나는 사실 막 서로 이렇게 감정적으로 격해져 있는 상태에서는 한 템포 쉬는 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타비는 그 자리에서 어쨌든 무조건 다 풀어야
풀어야 된다는 주의잖아. 맞아. 니는 감정을 식힐 시간 필요하고 나는 그 자리에서 바로 해결해야 되고 우린 이제 이걸 서로에 대해 알고 있잖아. 이제 이걸 어떻게 알게 되냐면 갈등이 몇 번 있었으니까 갈등을 해결하고 이 갈등이 왜 생겼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런 걸 얘기 나누면서 서로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을 알게 된 거잖아. 그래서 그냥 갈등 있을 때마다 영어로 메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소통에 대한 소통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 맞네. 근데 서로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에 알게 됐다고 바로 더 이상 절대 다시 갈등 없다 그건 아니고 매번 조금 더 성숙하게 성숙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거지 갈등을. 맞아. 진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연인 관계에서 근데 연인 관계에서만 아니고 어떤 관계든 갈등이 있을 때 우리가 같이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가 중심이어야 돼. 네가 맞는지 내가 맞는지 이런 갈등이 돼버려. 근데 사실 누가 맞는지는 상관없어. 그냥 이 갈등을 같이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좀 어글거리게 말하자면 me versus you 아니고 us versus the problem이야. 와우. 이걸 감정적인 상태에서 항상 다시 기억해야 돼. 왜냐면 가끔 그냥 이렇게 하잖아. 근데 사실은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이제 마지막 질문. How can I get the courage to follow my passions? I'm already 25. 일단 already 25는 뭔데? already 아니 아직 젊어. 현실적으로 어떻게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냐 그거인 것 같은데 일단 내 생각에 부자 가족에서 자란 사람들은 패션의 일을 추구하는 게 훨씬 쉬운 상황이지. 왜냐면 돈이 안 돼도 뒤에 가족이 계속 용돈을 주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이 패션이 돈 될 때까지 그냥 해보면 돼. 근데 이 세상에 99%의 사람들이 부자 아니잖아.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될 수 있을까? 이거는 정답이 없긴 하지. 근데 그냥 내 인생으로 조금 이해해 줄 수도 있고 이제 현실적으로 돈이 필요하잖아. 만약에 내 뒤에 내가 필요한 돈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가족이 없으면 내가 스스로 월세 내야 되고 밥 먹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는 그 돈을 벌어야 되니까 평범한 일을 일단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냥 이 평범한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당연히 힘들지. 왜냐면 이것도 풀타임으로 하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필요한 돈을 위한 이 일을 하면서 그 동시에 퇴근하고 나서 내 패션도 하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 나 같은 경우에는 풀타임으로 일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콘텐츠 만들고 올렸었잖아. 그리고 이렇게 둘 다 동시에 하면서 점점 내 패션이 돈 되기 시작하면 그때 바로 올인하면 안 돼. 그때도 아직 열심히 둘 다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근데 여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할 수 있는지도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 근데 내 생각에 진짜 이거는 패션이면 둘 다 동시에 하면서 언젠가는 이제 내 패션이 돈이 더 잘 되는 것 같아 싶을 때 이제 이 현실적인 일을 없애고 올인하는 거지. 예를 들어 엄청 많은 배우들이 알바하잖아. 진짜 내가 엄청 잘 된다고 엄청 유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옆에서 알바하는 사람들도 많아. 그리고 그게 멋있다고 생각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니까 그걸 서포트하기 위해서 알바도 하는 거지. 그거 멋있다고 생각해. 근데 만약에 이런 거라면 예를 들어 내가 대학교에서 이 현실적인 전공을 할까? 아니면 이 내 꿈인 전공을 할까? 이럴 때는 무조건 내 꿈인 전공으로 가. 왜냐면 모든 전공이 그냥 어차피 다 쓸데없어. 그냥 하고 싶은 걸로 가. 진짜 그냥 하고 싶은 방향으로 공부하고 내가 원하는 걸 제일 잘해. 싫은 걸 잘 못해.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패션 있는 거 아니야. 만약에 패션 있으면 그 패션을 따라가는 것도 좋고 그게 거의 프리빌리지잖아. 왜냐면 엄청 많은 사람들 난 패션이 없는데 진짜 패션 있는 사람들이 부럽다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패션 있으면 해야지. 25살이라고 했었나? 나도 한 그때쯤 사실 이 사람의 시츄에이션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냥 하면 돼. 원하는 걸 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 때문에 하게 되는 일들도 엄청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면 거기서도 얻는 게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자님이 하고 싶은 일에 도움이 되는 경험도 있을 거고 배움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
화이팅! 화이팅! Okay guys, that's already it with today's episode. We gave you advice on long distance, on work anxiety, following your passions, Korean learning. I hope you enjoyed this little advice session. If you have any other questions you'd like us to answer in our next episode, please always feel free to comment it down below.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If you like this video, please like, subscribe, and we'll see you next time. Bye bye!